두리반 식당 주인의 남편 유채림이라고 합니다. 한참 여론에서 들끓고 있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의 당사자 윤경자입니다. 신촌에서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훈입니다. 97년도에 들어갔어요. 작은 애가 100일 때 들어갔거든요. 1층에서 화장품 가게 운영을 하고 지하에서는 대리점. 97년 지나고 IMF 왔잖아요. 외상 대금을 못 받았어요. 대리점 사업을 접고 가진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음식 장사밖에 없더라고요. 분식점 2년 하고 실내 포장마차 7년 해갖고 모은 돈에다가 대출 받아갖고 2009년도에 궁중족발 자리에다가 가게를 다시 시작을 했죠. 23년 동안 공기업에 있었어요. 나름 23년 동안은 굉장히 편하게 잘 나가는 곳에 있다가 명퇴죠. 명예퇴직할 때 돈이 나왔던 돈이 있었어요. 자영업을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퇴직금 받아서 퇴직금 왕창? 예, 왕창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전체다 모든 돈 다 부어. 형이 지은 찜질방에서 우리 부부가 2년 반 동안 매달려서 했는데 8천만 원을 넘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매달려서 하니까 돈 쓸 일이 없어서 더 악착같이 모았던 모양이에요. 대출 2,500, 큰 집 형한테 마지막으로 또 2,000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반을 열었지요. 오픈해서 영업을 하다가 2년 10개월 만에 구에서 계획한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우리 그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는 전설이에요. 이 두리반이. 아, 내가 진짜 이런 그 싸움을 해야 되겠다. 느꼈던 것도 나 두리반을 보고 결정했거든요. 건설사에서 보낸 그 직원이 와가지고 건물주가 팔아 넘겼으니까 너네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서 떠날 수 없다. 그랬더니 두리반이 가게가 컸어요. 너네는 이사 비용 300, 작으니까 150 뭐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는 300. 한 푼도 못 준다 그랬어요. 12월 24일 날 인부들 10대명이랑 용역들 10대명 해서 한 30여 명이 두리반 앞에다가 5톤 트럭 2대 갖다 놓고 들어와 갖고 남편인 줄 알았는지 두 놈이 멱살 잡고서 계산대 옆에다가 이렇게 처박는데 보니까 집사람이 먼저 처박혀 있어. 모든 집기 다 트럭에다가 실어 놓고서 우리 부부 길바닥에다가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패대기를 쳤죠. 그리고서 가게 앞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펜스까지 치더라고요. 우리 보는 데서. 12차례 집행을 나왔거든요. 크고 작게. 첫 번째는 100명 넘게 왔었는데 그 11월 9일이 두 번째인데 4시 넘어서 한참 장사할 시간에 20명 안팎에 사설 용역이 먼저 들어와갖고 그것도 사설 용역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이 일반 손님처럼 가장하고 들어왔거든요. 애 아빠가 맨 나중에까지 저항하고 있는데 주방에는 조리대가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날카로워요. 톱니처럼 6명이서 잡아 당겼어요.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이 4개가 부분 절단됐거든요. 용역 만나는 거는 무섭다 그러잖아요.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나가라는 내용 증명 엄청 무서웠어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소장 날라오잖아요. 막 떨려요. 그 법원에 가가지고 딱 오라 그러잖아요. 막 떨려요. 그 단계가 계속 떨어다가 나중에 그 용역 들어오잖아요. 용역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면서. 저희는 100명 넘게 왔더니 군부대 투입되듯이 왔어요. 지금도 청소하시는 분들 형광조끼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저 놀래고, 그리고 모자 눌러 쓰고 후드티 입고 맞아요. 까만색 옷 입고 등치 큰 애들 보면 다 용역으로 보여요. 우리도 지금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쫓기고 가잖아요. 벌벌 떨어요. 진짜 근데 무서워요. 그게 트라우마가 진짜 생겨요. 농성 시작한 지 7개월쯤 지났을 때 아침에 불이 안 켜져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전기가 나갔나? 그리고 이제 두리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상가나 이런 데 가로등 이런 게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량기 있는 데로 가서 봤더니 거기를 이렇게 끊어놨더라고요. 그때가 7월이니까 무지무지 이제 찌기 시작할 였는데 선풍기도 못 돌리고 이제 어떻게 견디나 뭐 그런 농성을 계속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두리반처럼 건물주가 문을 쇠사슬로 다 잠그고 완료를 선언하고 그러고 갔는데 애 아빠가 너무도 분하니까 잠근 거를 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철문을 걸어 잠그고 7개월 넘게 생활을 한 거죠. 일주일 뒤엔가 전기도 끊고 가스 끊고 수도 잠가버리고 화장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키고 통장 압류까지 다 했어요. 7개월을 넘게 저희가 그 안에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6월 4일 날 새벽에 마지막 집행에 들어온 게 중장비 동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문을 부숴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가게가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소송 중이에요. 지금 이제 철거 소송이 끝나면 중장비에 데리고 가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이 소송 걸리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말 그대로 보호법이라고. 딱 뚜껑 열어보니까 세부 조항이 이게 오히려 건물주를 도와주는 그런 독소 조항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보증금 3천에 나가는 사람한테 3천을 줬어요. 시설 투자비 또 들어간 돈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총 1억 6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 건물주한테는 3천을 받아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3천은 어디서 받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대파할 때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권리금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건물주들이 그 못하게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돈에 욕심이 많이 난다면 지금 현재도 가능해요. 5년만 지나면 뜯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5년 거의 다 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사세요. 그냥 사고 난 다음에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변호사가 다 내보내 주거든요. 뭐 툭툭 치면 내보내요. 내용 증명 보내면 나가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나가고 나면 공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거야 권리금이. 저희 그러면- 건물주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권리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주인이 안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이걸 착취하려고 이런 현상인데 이걸 얘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저희 건물주처럼 내보내고 나면 이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세입자가 없이. 그러면 권리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3천에 받던 거를 한 5천에, 월세는 300 받던 거를 한 6, 700? 네,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적.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네 거는 내 거야. 내 거를 챙기려고 하면서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 챙겨야 되는 이게 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법에서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하는 거잖아요. 싸움하는데 사실 혼자 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싸움의 대상이 법대로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3개월 월세를 우리가 못 내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된다는 그런 요건. 그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았어요.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게 다 법 조항이에요. 두리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월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서 입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그 월세액을 입금을 시켜놓으면 된다고 막 이러는데 장사하면서 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게 그렇게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안 알려줬을 때 공탁을 걸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 나중에 알은 거죠. 아, 그때 못 하셨어요? 그럼요. 3개월 임차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다 걸. 그래서 그래서 명도 명도 조건에 해당이 된 다 거야. 패하는 거예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건설사나 건물주에게는 돈의 문제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삶의 문제거든요. 그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고 건물주와 건설사는 역으로 돈의 문제로 상가 세입자들을 몰아치면서 지저분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상가 자영업자들한테는 삶의 문제라는 것, 이게 사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